접속하신 것 같네요. 우리 김길만 선생님, 그리고 양화평 교수님, 독일 현지에서 접속하시는 분이시고, 박상희 님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접속하시고, 그래도 국제학술대에 모양을 갖췄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한국, 이렇게 3월 방송이 되겠습니다. 한준일 역사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사 복음인데, 우리 정진만 선생님께서는 가장 첨단을 거두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비교 언어, 민속학, 화폐학, 역사학 등등 융복합 세계 고대사 연구라고 하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유일한 분이시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이틀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단군과 아사들의 명칭 변천 역사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마지막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정진만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21세기에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저자 정진만입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강의는 단군의 명칭 변경에 관해서 강의를 했고, 이어서 아사달 이름의 그 변형에 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는 오스트로고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스트로는 아사달입니다. 아사달. 고는 코와 같고 지와 같으니 집단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그 다음 T입니다. T. 북한 사람들이 정거장을 덩거장이라죠. 덩거장. 정거장이라 안 하고 덩거장이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 센티미터와 센티미터, 자음 치엇하고 티엇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같이 사용한다고 봤을 때 치가 되는 것이죠. 필자가 연구한 바 고대의 우리 고조선 종족들은 치로서 불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로고티 혹은 고치는 아사달의 치집단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로고티가 동고토입니다. 동고토족. 지금 유럽의 학자들은 이 고토족이 어디서 나타난 종족인지 아직까지 연구가 안 돼가 있습니다. 예, 그 고토족은 제가 연구한 바 고조선의 카우에서 왔다. 고조선의 카우. 카우는 무엇이냐? 카우의 원형은 가우입니다. 가우. 가우가 뭡니까? 높을 고자입니다. 고시를 이야기해요. 고시. 고시를 가우로 불렸다는 거죠. 이것이 인도 유럽으로 경험화되면서 카우로 불려지는데, 오스트로고티나 동고토나 서고토족이나 카우족에 대해 고조선의 종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사달이란 이름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사달 이름은 안 였습니다. 하다못해 인연이라도 조금 뭐가 돼야, 붙어야
아사달 이름을 넣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오스트로 이 이름을 아사달 이름을 넣겠습니까? 고토족이. 네, 그동안에 서양 학자들이 뒤인가 앞인가 옆인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연구를 해왔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 고토족에 대한 그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고토족 혹은 고딕이라 그러죠. 고딕 문명이 고딕 문명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 기둥이라든지 신전에 뭐 기둥이나 이런 데 보면 이 기하학 무늬로서 뭔가 전에와는 다른 형태의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해서 삼수와 칠성 그리고 이게 아자 문양 아자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자 문양 요렇게 요런 아자 문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딕 문명이라고 합니다. 고조선의 종족들이 만든 문명이 고딕 문명입니다. 고딕은 결국 동고토와 서고토족 종족이 만든 문명으로 통일되겠습니다. 자, 어제 고토족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건 중모음입니다. 여기는 오스는 아스와 우스의 합작품이죠. 그래서 AUS로 이렇게 중모음으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아사달이라는 거죠. 오스는 어저께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스, 우스, 에스, 이스, 오스 이렇게 나오니까 아스도 되고 우스도 되니까 아스도 되고 우스도 되니까 여기 오스트리아 아사달이라는 거예요. 트리는 원형이 덜입니다. 덜이에요. 덜이니까 원형이 덜인데 인도 유럽으로 터리가 되니까 달이래. 달을 나타낸 거죠. 초성달입니다. 오스트리아를 제가 다음에 또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조선에 그 카우 종족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카우 종족이 오스트리아에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주가 80개 주가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에 80개 주가 있습니다. 80개 주가 있는데 주로 많은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프입니다. 도로프 혹은 도로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로는 달입니다. 달. 아버지 달. 이것도 아버지 달. 도로프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달의 국가다. 달을 대변하는 국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결국은 이 정체성이 달 국가라는 것이죠. 달 국가.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바로 아사달이다. 오스트리아가 아사달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스트리아가 뭐 왜 아사달이냐?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래 할지 모르지만은 비교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한다면 아사달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아사달입니다.
이탈리아에 아스투라라는 또 지명이 있네요. 아스투라. 똑같아 않습니다. 요거는 뭐 그대로 뭐 이제 시작한다, 돋아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투라가 뭐냐면 달입니다. 달. 이 초승달이 돋아오르니까 뭡니까? 아사달입니다. 아사달. 아사달이죠. 이탈리아 라티움 해안의 네투노에 있는 반도 이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스테러. 우스테러인데 영어의 발음은 테러를 안 하고 터라고 부르죠. 우스터. 우스터라고 부르지 우리처럼 우스테러를 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우스테러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 발음으로는 우스터라고 하지 우스테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우스는 뭐 아스와 같고 테러는 달입니다. 원형은 데러죠. 데러. 데러, 달어, 두러, 도러, 디러. 전부 달입니다. 달. 아예유로 바뀌니까 그렇죠. 여기서 인도 유럽으로 되면 타르가 되죠. 타타르. 타타르의 바로 거기 그 이야기가 타르입니다. 타타르가 바로 고조선의 종족, 고조선의 자산과 자본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타타르입니다. 타르. 원형은 달이죠, 달. 그러니까 머리의 달, 상투를 털고 삼신과 칠성을 경배하고 하늘을 경외시하며 하늘을 숭배했던 그런 유목민들이 바로 타타르입니다. 지금 서양학자들이 타타르를 갖다가 몽골 타타르, 시베리아 타타르,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죠. 크림반도 타타르, 그 옆에 볼가강 타타르, 그 다음에 터키 옆에 킵착 타타르, 이렇게 5가지의 타타르만 연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오시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랍니다. 연구한 것이 엉터리라는 것이죠. 왜 엉터리냐? 우리 한민족은 인간 유전학자들이 연구한 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염색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13개에서 1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크게는 북방계와 남방계로 나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사간에서 비롯되었던 그동안에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고 단일 민족이고 한반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간 적이 없다. 피가 안 섞였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사실이 아니올시다 여보세요.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민족이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남방 타타르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남방 타타르라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남태평양으로 흩어졌던 그런 종족들이 남방 타타르입니다. 물론 호주도 포함됩니다. 남방 타타르고 또 하나를 곁들인다면 인도 타타르입니다. 인도 타타르. 왜 인도 타타르일까요?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고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가야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고 강단 사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야사의 허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면서 증명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타르 종족이요, 타타르
혹은 투르크. 투르도 달입니다. 타르도 달이에요. 지금 달입니다. 달달이에요, 달달. 예? 지금 달을 이야기합니다. 투르크도 달 종족이고, 타타르도 그렇습니다. 이 투르크와 타타르는 결국 고대에 제가 연구한 바 많은 북아프리카, 알제리와 리비아, 그리스와 터키와 시리아, 이란과 조지아권을 포함해서 이탈리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네팔, 부탄, 몽골까지 아우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고조선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연구를 하지 못하니까 서양 학자들의 연구가 하다가 스톱돼 버렸어요. 막히는 거예요. 지금 켈트 연구가 그렇고 인도 16국 연구도 그렇습니다. 켈트 시대와 인도 16국 시대는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진 하나의 진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강의하겠습니다만은 대략 기원전 7세기경에 고조선의 유민들이 한쪽은 켈트로 가고 한쪽은 인도 16국으로 흩어져서 이합 집산이 되었다라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스트는 어디 있느냐? 이 우스트가 아까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 우스테르 혹은 우스터, 아사달, 이거는 스위스의 츄리히 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스위스 수도 츄리히 근처에 있는 도시 이름이 바로 우스트입니다. 우스터, 우스테르. 그 다음에 오스테로데, 오스테로데. 자, 오스테로, 요까지가 아사달입니다. 오스테로. 우스테르나 테로나 같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아사달이고, 대는 머리입니다. 사람의 머리를 이야기해요. 머리.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 중에 머리 종족이라 하면 로얄 종족, 로얄. 머리 상투를 털고 갓을 서고 다니면 로얄 종족으로 알아줬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 종족이라 하면 선택받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종족이다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머리의 아사달. 이것이 어디냐? 이것은 니테르 작센 남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작센이라니까 독일이죠. 독일. 독일 작센 남동부에 있는 도시 이름이 오스테로데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라바, 오스트라바. 바는 아버지입니다. 이게 뭐 밑으로 비례해서 바도 해도 되고, 요거 경음화되면 파가 되죠. 파 혹은 파덜, 마덜 이럴 때 파덜. FA로 쓰면 파가 되고 P로 쓰면 파, 같은 파입니다만은 요렇게 인도 유럽으로 경음화되면 되고요. 원형은 바입니다. 근데 V, 옛날에는 이거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V. 그러니까 오스트라, 아사달이죠. 아버지 아사달. 아사달의 아버지. 아버지 아사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에스타르크.
오래간만에 S가 나옵니다. 이스 나오고 오스 나오고 우스 나왔는데 S가 이번에 나오네요. 에스타르는 아사달을 말하는 것이죠. 아사달. 이건 K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집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사달 집단입니다. 에스타르크. 에스타르크가 어디냐? 이란 이스파한주 카샨 카운티 중부 지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스타르크. 그 다음에 또 한다면 에스타르 쿠. 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그냥 쿠가 아니고, 유가 붙었어요. 유가 붙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의 집단.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옛날에 집단은 전부 태양 집단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달 집단으로 이렇게 바뀌죠. 고조선의 달 집단으로. 고대의 환웅 시대나 그 이전 시대는 태양 집단이었습니다. 목의 사회였고, 그러다가 북의 사회로 바뀌면서 달 집단이 된 것이죠. 근데 에스타르는 아사달인데, 여기다가 쿠 하면 무슨 뜻이냐면 태양의 집단. 요거는 아사달. 이리 되는 것이죠. 이란의 샘난주 메야미 카운티 중부 지역에 있는 농촌의 마을 이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타르, 같은 S네요. 에스타르 밴드. 이 무슨 뜻입니까? 기타 치고, 좀, 요즘 이야기하는 애들 이야기하는 밴드, 이게 아닙니다. 밴드, 이게, 기타 치고, 음악, 이렇게 스컬, 그런 거, 밴드,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에스타르는 아사달이죠. 아사달. 아버지 사람들의 머리. 아버지. B는 아버지니까 여기다가 N을 붙이면 복수가 됨으로써 아버지 사람들이 됩니다. 예, 아버지 사람들의 머리. 아사달은 아버지 사람들의 머리다, 그지? 예, 그렇게 보고요. 어머니는 만일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사람들 머리하면 만드. 혹은 우리 경상도 사투리에 저 산만디에 가보자. 만디에 뭐가 있을 것 같다. 만디 가자. 만디 올라가자. 이라거든. 그 만디가 뭐냐? 만디. 어머니 사람들의 머리입니다. 머리니까 산 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산만디입니다. 산만디까지 올라가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경상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소도로프. 재미가 있습니다. S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는 오소도로프. 도로 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퍼는 P와 같고 나중에 V나 B하고 같기 때문에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아사달입니다. 오소도로에서 도로는 원형인데 인도 유럽으로 경험화되면 토로가 되죠. 토로. 여기서는 경험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부릅니다. 오소도로. 그러니까 아사달이죠. 아사달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독일 함부르크 시에 있는 한 구역이다. 자치구에 속하는데 인구는 264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소토로프, 오서 도로 퍼 P 발음입니다. 아까는 F인데 F 발음인데 이번에 P 발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달의 아버지죠. P 발음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있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근처 동네 이름입니다.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이제 우스탈.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영어로 이렇게 달이라 부릅니다. 달. 달인데 인도 유럽으로 경험화가 되면 탈이 돼요. 그건 뭡니까? 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돋아나 오르는 달, 이제 시작하는 달, 정확하게 아사달. 우수탈이나 아사달이나 우수도로나 같다는 거죠, 전부 다. 예, 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탈은. 예, 이것은 아제르바이잔의 이스마일리 지구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우스타리 처이란데요. 우스타리 처. 우스타리까지가 아사달이에요. 탈이 원형은 달입니다. 달이. 다리는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리에서 탈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스로 변형이 되니까 우스타리는 아사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는 처는 뭐냐면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예. 체종족 혹은 치종족 혹은 처종족, 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라보르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현재는 프랑스 남서부 있는 코인한데 옛날에는 그 바스크 지방이 스페인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프랑스의 그 피레네 그 계곡에 있는 하나의 도시로 지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타라스. 에스타라가 뭐냐? 이 아사달입니다. 아사, 아시, 이 다양하게 변한다고 제가 어제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S는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요. 타라. 원형은 달합니다. 달아, 밝은 달아. 할 때 달합니다. 달입니다, 달. 돋아오는 초승달이죠. 그러니까 아사달입니다, 아사. 요 S는 복수로서 이렇게 설 수 있다. 혹은 새롭다. 여기 있다가, 여기 살다가, 딴 데 가면, 그냥 에스타라가 아니고 에스타라스가 됩니다. 새롭다는 뜻이죠. 이사 갔으니까, 예, 여기 살다가 저쪽으로 한 50리나 100리나 떨어져 가면 S를 붙입니다. 예. 오소토리아, 겐스,
오소토리아라는 말이 또 있네요. 한번 볼까요? 오소토리아 겐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아이유로 변형이 된데 말씀드렸는데 오스가 나왔네요. 토리는 원형은 돌이에요. 돌이. 달입니다. 달. 예, 아사달이죠. 아사달. 오소토리아. 오소토리아는 오소토리아 여가하고 오소트리아하고 같습니다. 오소트리아나 막 아스타나나 이스트리아나 다 같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에요. 아사달을 말합니다. 전부 다 아사달. 아사달이에요. 이건 뭡니까? 겐스. 간의 변형은 개는 나타납니다. 군, 당군할 때 군자죠. 군, 겐, 간 이렇게 아예 이유로 바뀐다는 거죠. 겐스. 새로운 칸이다 이 말이죠. 새로운 칸은 아사달이다 이 말이죠. 아사달은 새로운 칸이다. 그래서 이사를 간 거, 이주를 한 것 같아요. 고조선 지역에 있다가 멀리 독일이나 저 멀리 오스트리아로 이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나온 곳이다. 저는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예. 로마의 평민가족이었다고 전해지지만 이 시대의 구성원은 제국 초기에 처음 언급되었으며 BC 27년경에 그 로마의 가족으로서 형성되었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오소투리나. 오늘 진도가 잘 나가네요. 날씨도 뭐 조금 풀어져서 그랬는지 진도가 참 잘 나갑니다. 땀도 안 나고. 오소투리나. 오소투리. 오소투리아. 잘 안 보이네, 글자가. 이것도, 오소투리아도 아사달을 이야기합니다. 슬로바키아 북부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아까 전에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또 에스터입니다. 에스테르가 아니고 에스터. 미국 발음 빌리자면 에스터로 하지 에스테르가 아닙니다. 우리말은 에스테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에스터라고 부릅니다. 아사달입니다. 이란의 호라산 주의 사버 제비르 중부 지구에 있는 도시다. 그 다음에 에스투르. 투르. 이것도 아사달입니다. S로 계속 연결됩니다만은, 타르, 토르, 투르, 티르,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르는, 여기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형은 두루죠, 두루. 달입니다, 달. 타르의 변형이고 토르의 변형인데 투르입니다. 투르니까 에스투르는 결국 아사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서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신을 어디다가 놔놓고 왔든지 틀림없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아사달의 변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이런 이름이 이렇게 우리가 몰랐구나. 이런 이름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1시간 동안 강의 듣고 난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이래 보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에소토로 1 다시 또 S가 붙습니다. 에소토로 여기다가 재미가 있습니다. 1이 붙었어요. 에소토로는 아사달입니다. 아사달. 원형은 도로라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죠. 도로. 여기 1은 뭡니까? 1은 여러분 1이 뭐예요? 1은요 알, 울, 올 같습니다. 을을 나타내는 게 을. 조상의 빛난 을을 교훈으로 삼는다 했을 때 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을이 바로 일로 나타나고 알로 나타나고 울로 나타나고 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고대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숨어있는 어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언어학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안 찾으면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저는 14개의 고대사 어휘를 찾아내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일이 붙었죠. 일이 일리리아. 여러분 일리리아 종족 아시죠? 그리스 북부에 트라키아 옆에 일리리아의 일입니다. 일. 예. 태양에 어린는 사람들이 일리리아입니다. 일리리아. 그래서 이 을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야, 임마, 너 얼빠졌네? 얼빠진 인간이야, 너는! 얼빠졌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고 욕입니다. 심한 욕이에요. 얼빠졌다 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얼빠진 민족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가 해방된 지가 올해 몇 년입니까? 8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도 강단 식민사학 논리에 함몰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들 10명, 100명도 1000명도 아니고 10명, 5명 이렇게 모셔놔 놓고 내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고 강의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얼빠졌습니다, 당신들은.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족은 얼빠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단 식민사학 논리에서 빠져가지고 허적거리고 있고, 심지어는 가야가 일본이 호남 지역이 일본이 가야고 헛소리 삑삑 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기가 찹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솔직히. 오소트레흐 아사달 변형을 목이 터지다가 내가 이야기해봤자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얼빠지뿌모. 오서, 투레, 허. 투레는 원형이 두레입니다, 두레. 다리제예요. 오서 투레 자체가 아사달입니다. 근데 뒤에 자음 H가 붙어요. 이게 왜 이 H가 붙을까요? 제가 유대인 성경이나 유태교 성경이나 고대 유태민족을 제가 연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태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나
그 옛날 유태교 그 유대 왕국의 사람들 이름을 보면 거의 다 약송이나 한 듯이 마지막에 이 H가 붙어요. H가 붙습니다. 이 H는 대문자 H로서 사실 영어가 아닙니다. 가림토 문자예요. 가림토 문자. 고조선의 가림토 문자입니다, 이거. H, M, I, V, 전부 다 가림토 문자예요, 이거. 영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고조선 시대 때 가림토 문자로서 38글자 중에 이렇게 일부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영어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영어는 우리 한글의 모체 위에서 오늘의 영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의 어느 마을 이름인데요. 이 H가 있는 것을 봐서 혹시 유태인들이 붙인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H는 태양을 뜻합니다. 흰빛 나는 혹은 태양의 아사단, 흰빛 나는 아사단,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이 자료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파르티아, 여기 보면 파르티아라고, 파르티아의 그 금장신구입니다. 이 장신구인데 여기 보면 지금 다 삼수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이고 3이고 3으로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큰 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파르티아의 장신구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지금 뭐 어디서 시작해야 되고 어디서 뭐 끝을 맺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파르티아가 이래 됩니다. 파르티아. 이 파르티아라는 국가는 카스피 유역에 존재한 고대 왕국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밌는 것이 티아인데요. 티아가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죠. 자음 치읓하고 호환이 된다고. 그럼 치아가 되는 것이죠. 치아가 뭐냐? 치오, 치우, 치우, 환웅, 24대 환웅 천왕, 치우. 치우인데, 사투리 형식으로 약간 뒤틀리면 치오, 치아,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거는 우리 치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명의 치우, 파르티아는 광명의 치우입니다. 파르는 원형은 바르입니다. 바르 혹은 바르, 바르죠. 광명은 광명을 이야기하는 광명. 광명이 인도 유럽어로 파르가 된 거죠. 광명의 티아 혹은 치아, 치오, 치우, 치오, 치우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요. 태국에 보면 치앙마이가 있죠. 마이, 치아, 치우 사람들 집단, 치우 사람들 집단, 어머니 집단. 마이, 아버지는 아바이 할 때 바이 이래 쓰죠. 바이 혹은 바이,
이건 아버지고, 어머니는 my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썼는데, 이런 한경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아바이, 이것도 A 붙이면 아바이가 되죠. 아바이, 아바이, 아바이 동무, 이런 아바이, 아버지를 이야기하죠. 여기다가 A 붙이면 아바이가 되는데, 이거는 마이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엄마도 오마이, 오마이, 어머니죠. 또 엄마, 뭐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치우 사람들의 집단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치우 사람들 집단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치우 천황 24대 환웅 천황 때는 모계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앞장서죠. 그러다 보니까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 치우 사람들의 집단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파르테아가 저는 로마하고 9번 싸웠어요. 로마하고 9번 전투를 한 종족인데 파르테아가 저는 가섭원 부여로 봅니다. 가섭원 부여 혹은 졸본 부여 졸본 졸본이 인도 유럽어로 경험화되면 어떻게 발음이 되겠습니까? 저 지읒이 치읓으로 변하죠. 치읓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읓으로 변하니까 철 되죠. 철. 비읍, 이것도 본인 비읍이 뭐로 변합니까? 피읍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철폰 되죠. 철폰. 이 철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이시콜 호수 옆에 철폰이라는 도시가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고구려 고주몽이 처음 건국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단 사학자들이 뭐 흑룡강 어떻고 뭐 만주가 어떻고 헛소리해서 말이지. 고구려는 고토 회복을 우선적으로 하는 다물 사상을 가지고 건국했습니다. 고조선의 땅이 어디입니까? 키르기즈스탄이 고조선 땅입니다. 그러니까 키르기즈스탄의 이시콜 호수 옆에 철포이라는 도시가 아직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원칙으로는 누구 땅이냐? 고주몽 땅이 아닙니다. 옌타발 땅이에요. 옌타발 족장. 옌타발 족장 땅인데 나중에 이 옌타발이가 저거 딸이 소선호입니다. 소선호. 소선호한테 이 땅을 줬어요. 네. 이시콜 호수 옆에 있는 철포이라는 땅을 소선호한테 줬어요. 준 것을 다시 고조몽이한테 내 백성과 영토를 드리니 여기서 건국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시콜 호수 옆에 철폰에서 고구려가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는 엉터리같이 뭐 만주여 벌판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아무 그거 좀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졸본 부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가섭원 부여. 이게 어딨냐 이게요. 가섭원. 가섭. 이 한문을 가지고 이 외래어를 엄차를 했습니다. 엄차를 하다 보니까 가섭이 됐는데 가섭을 풀면요. 수평이나 수직으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수직을 풀든 수평을 풀든 풀어봅시다. 가서버 이리 풀면 가서버가 되죠. 밑으로 풀면 어찌 됩니까? 가서비가 되는 것이죠. 가섭만 놓고 볼 때 가서버 가서비가 되는데 이것이 인도 유럽으로 변하면 어떻게 경험화 될까요?
가는 카가 되고, 카스피, 카스피네. 카스피가 카스피로 됩니다. 영어로 뭡니까? 카스피예요. 카스피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가스본 부위를 갖다가 강단사학자들이나 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동부여가 어쩌고저쩌고. 만주의 벌판에 있는 그 동부여라 그래요. 카스피에 있는 거하고 그 만주 벌판하고 길이 몇천 킬로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역사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발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가섭이 바로 카스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도 유럽어도 제가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제가 강의를 합니까? 여러분 앉혀 놔놓고 여러분도 다 바쁘신데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피는 카스피가 된다는 것은 비교 언어학상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경험화되니까. 그럼 카스피 아닙니까? 카스피 유역에 있는 부여다 이 말입니다. 이 원자는 언덕 원자 혹은 평야를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카스피 부근에 있는 평야가 있는 부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스본 부여가 저는 뭐로 보느냐? 파르티아로 본다 이거죠. 파르티아 혹은 파르치아로 본다 이 말입니다. 파르치아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최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구 선생님께서 천부경 강의를 하셨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천부경 일석삼극 하나에서 3이 된다는 거, 1에서 3이 된다는 거, 1에서 바로 3이 된다는 거. 그 다음 악명인 광명 설명하면 뭐합니까? 증명을 해야죠. 증명이 하나라도 증명이 되지 않으면 죽은 강의입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천부경을 강의를 하면 증명을 해줘야 돼요. 저는 화폐학, 복식학, 도자기, 문양, 그리고 비교 언어학 다양한 학문을 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천부경엔 일석삼극을 증명했고 악명인 광명을 증명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흘렸습니다만은 양해를 바랍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요, 여기 지도가 여러분들 위키백과나 다른 데 한번 치보십시오. 구티우다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티우다. 구티우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지금 정확히 해도 좋습니다. 지금 확인해도 좋습니다. 구티우다. 예,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 무슨 말인지, 구티우다. 여기서 보면, 다 이래 됩니다. T가 두 번 더 가니까 T로 발음이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띄우다인데 이 띄우가 무슨 말이냐? 띄우는 치유,
무슨 치우가 왜 여기서 나와요? 꼭 무슨 볶아난 톡갈이처럼 CHIU 치우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다 알아먹겠습니까? 그래서 비교 언어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단한 논리만 알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국외어마로 보면, 국외어마 여러분 아시죠? 국외어마로 보면 자음 티엇이 치엇으로 바뀐다는 거죠. 스티로폼, 센티미터, 티엇과 치엇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국외어마입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그걸 알면 이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띄우다는 띄우다, 치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치우 머리 집단이에요. 집단이고, 집단은 앞에 가든 뒤에 가든 집단입니다. 구가 뒤에 가든, 아니면 이 발음을 하자면 띄우다 구, 띄우다 커, 띄우다 코, 띄우다 캐 이렇게 해도 어원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오든 뒤에 가든 간에 어원상에 해석상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이 집단은 앞에 가오든 뒤에 가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치우 머리 집단이죠. 치우 머리 집단이 서기 271년에서 376년에 서고토족의 나라라고 대가 있습니다. 서고토족의 나라. 여러분 요거를 메모해 놨다가 백과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고토족의 나라가 구티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고토족이 바로 치우를 신봉하는, 치우를 숭배하는 그런 국가다는 거죠. 그럼 누굽니까? 우리 한민족이죠. 고조선 종족입니다. 고조선 종족이 바로 누구냐? 고토족이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강의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 15분, 20분 더 강의를 한번 하고 마칠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 사진에,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파르티안 샷이라고 나옵니다. 파르티안 샷은 뭐냐면, 파르티아 사람들이 달리면서 뒤로 돌아가면서 뒤로 몸을 돌리면서 활을 쏘는 겁니다. 이렇게 활 쏘는 방식은 고구려 무용총 백화에도 나옵니다. 뒤돌아서서 활 쏘는 것이. 그러니까 파르티아 사람하고 고구려 사람하고 활 쏘는 자세가 같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같은 종족이라는 거죠. 같은 종족.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파르티아, 강명의 치우 사람들 파르티아 혹은 가서번 부여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가스피 부여입니다. 가서번 부여는 가스피 부여입니다. 만주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동부여 아닙니다. 이런 파르티안 샷이 나중에 그 훈족하고 연결됩니다. 훈족도 달리면서 뒤에서 활을 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명한 서양 학자들이 연구한 바 파르티안 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파르티아 사람들이 그렇게 활을 많이 쏘았는가 봐요. 뒤로 다니면서. 그 기병들이 로마 군인들 박살냈답니다. 9번 전투를 했는데 뒤로 추격하는데 뒤로 몸을 돌려가지고 활을 쏘니까 다 죽지, 따라온 사람 다 죽지 삽니까? 결국 로마 군단 작살냈다는 거죠. 9번 전투에서 9번 다 이겼답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치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루마니아에, 여러분, 루마니아에 치유강이 있습니다. 같은 군인, 자음, 치읓은 서로 호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비교 언어학의 논리입니다. 서로 호환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쿠샨 하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비교 언어학 여러분들 강의를 듣기 전에는 몰랐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쿠샨이에요. 예. 쿠는 카키쿠케쿠, 카키쿠케코, 이거는 집단에 제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집단입니다. 싼에 싼. 무슨, 여기서 같은 자음군인 치읓은 서로 호환이 된다고 하면, 그럼 여기다가 치읓을 호환시켜 보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십시오. 뭐라고 됩니까? 차 사람들입니다. 차 사람들. 복수. 혹은 자 사람들. 잔. 여기서 S가 붙은 것은 SHA, 이거는 싸가 되는데요. 이러한 발음은 주로 아랍이나 유태인들 발음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가 한때 그 아랍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계속 붙어서 오늘날까지 쿠샨으로 된 것 같는데, 이 서양 학자들, 연구한 학자들도 문제입니다. 이미 아랍 지배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쿠샨으로. 원칙으로는 쿠찬입니다. 제가 이야기한다면 쿠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차 사람들 집단. 차 사람들 집단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고대의 펀잡 지방, 파키스탄 펀잡 지방까지 다 아우르고 경영했습니다. 고조선이. 그 루마니아에 보면 지우강이 있어요. 지우. 강 이름이 지우강입니다. 지우가 누굽니까? 치우 아닙니까? 치우 아니에요? 꼭 치우를 해야 치웁니까? 시우도 됩니다. 시우도 되고, 지우도 되고, 혹은 제때해가지고 지우도 됩니다. 다 같은 치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 루마니아에 그 치우강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설명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12세기, 13세기 우크라이나의 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쿠만 킵차크 동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입니까? 사진 보여요? 예, 쿠만 킵차크 동상입니다. 사진 보입니까? 사진 잘 보입니까? 예, 예. 네, 잘 보입니다. 여기 보면 갓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갓 쓴 사람의 치로 똑같은 갓을 쓰고 있어요. 예, 이렇게 갓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갓을 쓴 게 아니고, 고대 제가 연구한 바 터키 사람, 시리아, 터키, 아제르바이잔, 쿠만, 킵착, 이 사람들이 다 상투를 틀었다는 거예요. 상투를 틀었으니까 갓을 쓴 거예요. 심지어는 유태인들도 갓을 썼습니다. 유태인들은 우리 갓보다 좀 더 높아요. 이만큼 더 높아가지고 된 동그란 그 갓을 썼습니다.
유태인은 약 6,000년 전에 있었던 고온의 자손입니다. 넘이 아닙니다. 우리 반개 혈족입니다. 유태인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유태인은 서양 사람이라지만 천만의 말씀. 원래 그 검은 머리 흑발입니다. 유태인들이.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카자흐스탄에 7강이 나옵니다. 잘 보입니까? 네, 자료가. 교수님 보입니까? 자료가.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여기 보면 7강이 쭉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카자흐스탄이 낸 고대 강입니다. 강인데, 왜 저기서 제가 설명하느냐 하면, 다음 강의 때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리그베다에 기록된 유명한 강이기 때문입니다. 7강입니다. 7강. 7강에서 추방됐다 그래요. 종족이. 그 추방당한 종족이 누구냐? 바로 고조선의 제21대 소태당군 일족이라는 거죠. 소태당군을 따르는 귀족들이나 혹은 소태당군의 왕자들이나 그 일족들이 바로 추방당했다 이거죠. 추방당해서 어디로 갔느냐? 간다라에 정착했다고 리그베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조선을 찾기 위해서 고대 터키 기록, 루비안 기록을 뒤졌고, 이집트 고대 기록을 뒤졌으며, 인도 고대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뒤진 결과 고조선이 어디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가야가 일본 36년 식민지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치밀하게 만들어 놓은 그 함정이라는 것이죠. 가야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음 강의 때 상세하게 설명해서 그 반박을 하고 그 증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한 10분 좀 오버됐습니다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시고 또 격정적으로 얼빠진 민족이라고 자탄도 하시면서 또 차분하게 설명하시는 그야말로 같은 신선의 경지에 오르신 분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정진만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